이 이야기는 나의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름 캠핑 여행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목적지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산장. 산장은 캠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이미 학교 선배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했다. 산으로 가는 길은 경치가 아름다워 평소보다 일찍 출발한 덕분에 한낮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장 자체는 낡고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주위의 풍경은 실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친구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해가 지기 전에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하고 우린 설렘 속에 짐을 챙겼다. 계곡에 도착하니 그곳은 정말 그림 같은 장소였다. 차가운 물이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었고 우리는 물에 들어가 장난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인 민수가 물속에서 작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며 다가왔다. 그 정체는 가방 크기의 헝겊 인형이었다. 인형은 몹시에 낡아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들은 그것을 그냥 버리기 아까웠는지 가져가기로 했다. 그날 밤 산장에 돌아와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인형 이야기는 금세 잊혀졌다. 어두운 산속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출입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무도 가지 않았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중 건너편 방에서 민수가 가져온 인형을 보았다. 인형은 우리가 두고 갔던 위치에서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들 사이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설마 인형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지 않기로 하며 산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에 들었을 때 나는 화장실이 급해 눈을 떴다. 속으로 산장의 으스스함을 생각하며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길에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등 뒤에서 차락차락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모두 자고 있는 사이 무언가 으스스한 그림자 방 안을 가로질러 간 것을 눈치챘다. 그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을 깨워서 함께 산장을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불길한 마음에 민수에게 인형을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인형은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채 그대로였다. 이제 우리는 겁에 질린 채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산장을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산장 안에서 문이 콱 하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결국 인형을 산장에 남긴 채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숲 입구 근처에서 산장 관리인을 만났다. 관리인은 왜 급하게 돌아왔냐고 묻길래 산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고 그는 우리가 묵었던 장소는 원래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산장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어떤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 산장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일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가끔 그날 밤의 기이한 마주침과 인형의 섬뜩한 미소가 불현듯 떠오를 때면 섬뜩함에 등골이 오싹해지고는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얼마 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일상에 지친 나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을은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랜 시간을 간직한 듯한 고풍스러운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특히 나의 숙소로 잡은 민박집은 나무로 만든 전통 한옥으로 외관부터가 나를 매료시켰다. 민박집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셨다.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곳의 역사와 주변 명소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는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다. 마을 외곽에 있는 저수지 근처에는 해가 진 후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 첫째 날 밤 나는 여행의 설렘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래서 방 안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호기심에 못 이겨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 정말로 저수지 방향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저게 뭘까 궁금해진 나는 순간 할머니의 당부를 잊고 말았다. 나는 무작정 외투를 걸치고 숙소를 나섰다. 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하게도 주위는 매우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한층 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저수지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 물 가장자리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길고 고개를 숙인 채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순간 발걸음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던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낮고 섬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돌아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나는 도망치듯 마을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숙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분은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설명해 주셨다. 그 저수지에는 과거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의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 후로 가끔 저수지 주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이후로 그 저수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여행이 끝난 후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 밤이 깊어갈 때면 얼핏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다. 만약 당신이 낯선 마을을 여행한다면 그곳의 전설과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수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수연은 며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흉가 탐험에 관한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몇몇 인터넷 사용자들이 흉가에 다녀와 겪었던 이상한 경험담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그곳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 흉가는 마을 외곽 숲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곳에 있었다. 수연은 어릴 적부터 그곳 헤얽힌 소문을 많이 들어왔다. 오래전 한 가족이 그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집은 버려졌고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탐험 당일 수연과 그녀의 친구 4명은 오후 늦게 마을을 출발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해는 점점 지고 숲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고 친구들 사이에는 점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버려진 집은 마치 시간에 갇힌 듯 부서진 창문과 문짝이 덜렁댔다. 집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구조물은 곧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층 어두운 공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혼자서 열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침착하자. 그냥 바람 때문일 거야. 수연이 친구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도 두려움을 감추기 힘들었다. 그들은 먼저 1층을 둘러보기로 하고 거실로 들어갔다. 낡은 소파와 먼지가 가득한 책장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사진들이 있었다. 수연이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을 때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이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등 뒤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고 한 친구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뭔가가 나를 잡았어. 친구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갈라질 것 같았고 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하나 보였다. 문을 열자 그곳은 가족이 생활했던 듯한 방이었다. 벽난로 앞에는 부서진 옛날 사진틀이 있었고 벽에는 쓸쓸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전혀 켜지지 않을 것 같던 낡은 라디오가 우연히 작동되며 낮고 기괴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없는 음성처럼 이상하게 뒤틀린 소리였다. 그 소리에 모두가 서둘러 방을 빠져나오려는데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방 안에 갇히고 말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문을 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벽에 걸린 그림 중 하나가 천천히 내려오더니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문이 드러났다. 서로의 눈을 확인한 그들은 방법이 없으니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숨겨진 방 안에는 오래전 가족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낡은 일기장, 녹슨 장난감,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바닥 크기의 발자국이 먼지 속에 찍혀 있었다. 수연은 일기장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점 가족이 체험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창문 밖을 서성이는 그림자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진 아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일기장 최종 페이지는 불안한 필체로 적힌 절박한 메모로 끝나 있었다. 무언가가 들려온다는 내용과 다시는 집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며 그들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둘러 방을 빠져나온 그들은 다시 2층 복도로 돌아왔다. 문득 계단에서 무언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여러 명의 발소리가 울리는 듯했는데 계단은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포에 빠진 그들은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내려가 집 밖으로 도망쳤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고요히 흔들리는 숲과 여전히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이후로 그들은 다시 그 집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밤마다 그날의 경험이 떠오르며 수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숲과 집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엇을 목격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누가 사라진 채로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히 상상에 불과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미제로 남았다.